첨언을 하자면 회사가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다더라, 뭐 세력이 있다더라, 지분 싸움이 있다더라 등등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 차트입니다. 매번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호가창에 가짜 물량이 있다라는 사실이나 가짜 물량이 왜 깔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식에서 손실을 줄이려면 필요한 7가지. 주식을 시작한 이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득인가 손실인가 투표를 해봤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손실이 훨씬 크다고 답변을 했고요. 조금 손실난 사람들이 19%니까 결국 70%가 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잃은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인 분들은 18%고 수익이 훨씬 큰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 중 3명 이하의 사람들만 주식으로 돈을 벌고 7명 이상은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판에서 보면은 이런 비율이 너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7명과 3명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같은 시대 같은 주식을 하면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ATTS와 MTS가 무차별 보급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보통 주식을 접하는 개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2가지의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장, 그러니까 이제 증시 호황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는 종목마다 수익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견한 것으로 인지하면서 주식이 생각보다 쉽다는 인식이 뼛속 깊이 박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증시 불황기나 평범한 장에서 처음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어렵거나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식 투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박과 같은 중독성에 맞들려서 투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뭐가 어찌됐든 주식을 장기간 하다 보면 특수한 몇 프로의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2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상승장의 첫 투자로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던 김빙구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큰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에 투자금을 크게 늘려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상승장은 하락장으로 넘어갔고 김빙구 씨는 첫 투자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큰 돈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인터넷과 주식 책들을 뒤져가며 이번 투자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원인이 자기의 능력 때문은 아닐 거라 확신한 채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합리화를 완성한다. 그렇게 김빙구 씨는 몇 차례 매매 방식이나 투자 방식을 바꿔가며 잠깐 수익을 냈던 순간만을 기억에 담은 채 조금만 더 공부하거나 실전 경험을 하면 손실도 복구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진다. 그런 김빙구 씨는 중간중간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손실은 커져가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김빙구 씨와 여차저차 수년간 투자를 이어가다 그제야 첫 투자의 수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상승장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는 김빙구 씨로 나눠진다. 두 번째 사례, 이맹구 씨는 완전 친한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 그 친구의 친구가 A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연구원인데, 주담인데, 작전 관계자랑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특수한 정보를 받았으니까 같이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주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 같은 포스도 있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이맹구 씨는 여차저차 현금들을 모아 추천받은 종목에 몰빵을 한다. 처음에는 좀 오르는 것 같다만 얼마 못 가 주가는 하락전환한 채로 주구장창 내려만 간다. 마이너스 10%쯤까지는 다시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쳤는데 마이너스 30%가 되니까 초조해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친구는 원래 대상승 전에는 이렇게 하락시켜서 개미 털기를 하고 가는 거라며 안심을 시켜준다. 그런데 얼마 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마이너스 50%를 본 이맹구 씨는 잠도 잘 못 자고 회사 업무도 집중을 못한다. 종목을 추천한 친구도 지금은 불안해하며 A 종목의 임원 또는 연구원 또는 주담 또는 작전 관계자랑 아는 사람에게 톡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서 상황을 물어보지만 회사엔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첫 번째 사례처럼 상승장에 주식을 접했다가 주식의 쓴맛을 접한 사람, 또는 두 번째 사례처럼 친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 아니면 그냥 이래저래 어떻게 하다 보니 주식을 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든 주식으로 손해가 더 컸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 2. 캔들, 거래량, 매매 동향 등의 기본적인 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 3. 환율과 주식이 관련이 있는 줄 모른다. 4. 모든 종목이 매번 호재와 악재에 반응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5. 주식 작전 세력의 기본적인 패턴과 원리를 모른다. 6. 테마 섹터라는 존재를 모른다. 7. 단기 투자 또는 장기 투자 중 하나만을 고집한다. 주식 인생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손실이 더 큰 사람들은 이 7가지 항목 중 3, 4개 이상이 해당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항목에 최대한 해당되지 않도록 삶의 변화를 준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 주제인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까지 숙지한다면 삶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누군가는 어떻게 자기가 투자하는 그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흐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단기적인 뉴스만 보거나 어설프게 차트만 보고 단기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적인 차티스트들이나 기술 지표만 참고하는 초단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거의 다 손절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의 고수가 될 게 아니라면 회사의 사업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는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내용과 흐름에는 뭐 직접적인 매출이나 실적 외에도 기관들의 리포트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오너의 성향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이건 뭐 주식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이치와도 일맥상통하는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일에 치이고 뭐 사람에 치이고 당장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 챙기기 쉽지 않은 게 또 이제 기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제 혼자 스스로는 지키기 어려운 게 이런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본에 대한 부분을 상기도 시켜드릴 겸 멘토링 영상을 종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캔들, 거래량, 매매 동향 등의 기본적인 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 첫 번째 항목이었던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된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단기 투자에 있어서 또는 장투와 단타를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차트인 캔들 차트, 거래량 차트, 매매 동향 차트 등은 무조건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캔들과 거래량 차트는 해당 종목의 모든 정보와 결과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한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이 기본 지표들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어이없는 손실을 피할 확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회사가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다더라, 뭐 세력이 있다더라, 지분 싸움이 있다더라 등등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게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 차트입니다. 차트들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이미 넘쳐나고 있으니 꼭 시간 내서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환율과 주식이 관련이 있는 줄 모른다. 이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주식 거래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주당 1달러짜리 미국 종목 A를 1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율이 미쳐서 1달러에 2,000원이 됐네요. 주당 1달러에 투자했던 A라는 종목의 주가가 그대로라고 해도 지금 매도해서 환전을 한다면 2배 가까이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매도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A라는 종목이 50% 이상 하락하지만 않았다면 주식으로 인한 손실보다 환율로 인한 수익이 더 큰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반대로 미국이 붕딱이 돼서 환율이 1달러에 500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진짜 그대로 망하는 극단적 상황만 아니라면 당연히 달러로 환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언젠가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 환율이 회복될 테니 주가가 하락 중이라면 물타기 겸 겸사겸사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 원화 환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거나 빼거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 주식파는 외국인 자금에 따라 크게 휘청거리는 장이다 보니까 해당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환율,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상황을 고려해서 외국인이 이탈하는 장에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이없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종목이 호재와 악재에 반응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종목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지만, 호재나 악재가 있어도 반응이 없거나 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재와 악재에 반응해서 급등이나 급락을 했다가도 다음날 바로 제자리로 복귀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가를 움직이기 위한 명분으로 호재와 악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시세 조종을 하는 주가 조작 세력, 일명 주식 작전 세력들이죠. 가끔 거짓으로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보내는 기사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미 나왔던 뉴스를 재탕하거나 문장을 좀 바꿔서 더 의미 있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팩트에 일부 거짓을 섞어서 내보내고 주가를 움직인 뒤에 기사를 정정하거나 아예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점은 그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악재가 있다고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1번 항목대로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흐름을 체크함과 동시에 2번 항목인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이런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지, 뉴스가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인지, 차트는 이상한 점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매매를 해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5번째 항목, 주식 작전 세력의 기본적인 패턴과 원리를 모른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부터 국내 주식판에는 주식 작전 세력이 판치는 종목이 많고, 심지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은 절반 이상이 작전주라고 외쳐왔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나마 유일한 희망일 수 있는 주식에 정이 떨어질까봐. 그러나 요즘은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도 그렇고, 최근 투표 결과에서 보면 급등주는 100% 작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5%나 되고, 심지어 주식시장이 활발히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작전 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72%나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런저런 작전주들에 잠시 올라타 돈을 버는 개인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수익 내고 싶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작전주 따라타기는 그냥 소소하게 해야지 올인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룰 내용인데, 올인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 주가를 하락시킬 거니까요. 아무튼 주식 작전 세력의 기본적인 패턴이나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최근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 주식 작전의 모든 것을 바탕으로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주식 작전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 번씩 제대로 보시면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만 이상한 손실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첨언을 드리자면, 적어도 돌진형 작업이 뭔지, 장악형 작업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호가창에 가짜 물량이 있다라는 사실이나 가짜 물량이 왜 깔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 이유도 모르고 입는 손실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6번째 항목, 테마 섹터라는 존재를 모른다. 그래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적긴 할 텐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테마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건지, 내 종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테마 섹터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일종의 큰 작전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기관과 자본가들이 모여서 사전에 작전을 짜고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 유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 특정 계층들이 불씨를 붙이고 특정 미디어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이론, 주장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특정 부류, 특정 계층, 정확히는 특정 대형 자본들이 특정 섹터로 이동함과 동시에 마치 그게 대세인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해당 섹터는 테마가 형성됩니다. 물론 언제부턴가 똑똑한 개인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요즘은 코로나 같은 글로벌 테마가 아니면 테마 섹터가 길게 유지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라도 돈이 몰리는 섹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테마 섹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이없게 돈을 날리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주식 초보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식에 소질 있나 봐. A금융에 투자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15% 넘게 수익 났어. 근데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금융주 섹터에 외국인이랑 기관 자금 들어오잖아. 금융주 대부분이 다 올랐어. 아, 그럼 언제 팔면 좋은지 알려주라. 국내 전체 매동이랑 섹터 매동, A금융 매동 매일 체크하면서 셋 다 외국인이랑 기관 매도로 전환 시작하면 너도 매도 시작해. 그럼 외국인이랑 기관들 다시 사면 나도 다시 사?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선물 옵션에 공매도까지 하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 넌 손실 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이유도 모르고 15% 이상 먹었으면 그냥 지금 다 파는 게 맞지. 한편 손실이 난 지인과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B바이오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됐어. 그때 올랐을 때 팔걸. 아무튼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요즘 자금들이 로봇 쪽으로 다 이동 중이잖아. 그게 B바이오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엄청 많지. 바이오 섹터에 들어간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로봇 섹터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히 오늘은 이동 자금이 크잖아. 그런 건 어디서 보는 거야? HTS나 MTS에서 테마나 섹터 항목 조회하면 특정 섹터의 상승 종목 몰려있잖아. 그 종목들 매동 확인해서 매수 주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하락 종목 몰려있는 섹터의 종목들도 매동 확인해서 매도 주체가 어딘지 확인하면 되지. 아, 아무튼 그럼 나 B바이오 손절해야 돼? 너 그거 장투라며. 그렇긴 한데 대응을 하긴 해야 되니까. 원래 일부 단타를 치려고 했으면 뭐 조금 손절하더라도 아래서 다시 잡는 게 좋긴 한데 타이밍이 좀 늦었어. 바이오에서 로봇으로 자금 이동한 게 이미 지난주부터인데 심지어 B바이오는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하락률이 반도 안 되잖아. 아, 그래? 기업 비전을 보고 장투하는 거면 오히려 이럴 때 더 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회사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서 섹터 안정되면 보통 다 그대로 회복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중장기 테마 자체가 없고 단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날 자금이 들어가는 이제 테마들만이라도 체크를 한다면 적어도 어이없게 손절을 하거나 익절 타이밍을 놓칠 확률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 중 하나만을 고집하는 부류입니다.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려서 뭐 의지와 상관없이 장투자가 됐든 처음부터 장투였든 간에 앞서 얘기한 그 환율이라던가 글로벌 증시나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무조건 장투만 고집하게 되면 합리적인 결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한 원인이 개별 이슈가 아닌 테마나 국가 또는 글로벌 흐름에 의한 것이라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매수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정산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주식은 대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보통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장기간 하락을 하게 되면 물을 타다 자금이 바닥나는 상황이 옵니다. 마이너스 30%, 40%, 50%, 60% 손실이 계속 커지는 동안 돈이 없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등을 할 때도 손실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60%를 보다가 마이너스 20%를 보면 그제서야 이제 일부 손절을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마이너스 60%까지 내려가는 동안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작은 반등을 반복하거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중간중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20-30% 정도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더 크게 빠진 시점에 손절한 수량만큼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주식 인생 전체로 보면은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손절 매도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럼 완전 땡큐죠. 70%는 들고 있는데 다시는 그 가격으로 올 생각도 안 하고 상승만 하면 너무 좋죠. 그럼 20-30% 매도해서 손해본 돈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들고 있었다고 한들 본전 이상 올 때까지 그대로 다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전 이후에도 어차피 최고가에 매도할 수는 없을 텐데 손절한 돈이 그렇게 신경 쓰이면 차라리 그 금액을 메모해놨다가 양전 이후에 매도할 때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 인생 전체로 보면은 뭐 손절 조금 했다고 그대로 반등할 확률보다 하락을 이어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투도 그런데 단타도 굳이 단타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데이 트레이더나 기관 프랍 트레이더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레벨 하수 이하 분들은 어차피 10%의 소문과 90%의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단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관점의 멘토링이 목적이니까 굳이 단타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하는 분들은 단타를 하시더라도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항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공부한 결과 중장기적으로도 느낌이 좀 온다 하는 종목들은 2, 3% 손실 났다고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며칠이라도 지켜보거나 스윙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것도 주식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점은 무조건적으로 장투나 단타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주식에서 손실을 줄이려면 필요한 7가지를 알아봤는데 구체적으로 깊이 막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에서 다룰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같은 것도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 끝나간다. 3시가 좀 넘었네요. LB 외국인 10만주, 생명과학 외국인 8만 7천, RBW도 거래가 없고 HLB 글로벌도 거래가 없고 프로스테믹스 5 상한가. 야,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을 들고 있네요. 오, 양전했다. 양전. 이거 그 주식수 그 줄이는 것 때문에 이거 중간에 막 거래 정지돼서 이거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요즘 재미삼아 하고 있는 그 DYD랑 요거 삼부토건, 얘네들도 좀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는 거는 좀 먹을 거리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한 뭐 1, 20만 원 넣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큰 돈을 넣어 여기다가. HLB 이노베이션, 요거 추매를 조금 해볼까요?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요것도 HLB가 붙었으니까 요것도 차트가 조금 좀 거시기하네요. 그죠? 요것도 그럼 추매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요것도 추매. HLB 사이언스도 있네. 얘는 여러분들이 HLB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한번 차트를 보세요. 되게 웃겨. 얘는 지금 얘는 그 코넥스 종목인데 이건 그냥 형식상 갖고 있는 거죠. 어떤 HLB가 붙어 있으니까 형식상 갖고 있는 거고. 이거 재밌네.